우리가 The World's Biggest Birthday Present,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의 규모, 누가 만들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관련해서 본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우리 본문 크게 보면 지금 1, 2, 3, 4, 5 다섯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자유의 여신상, The Statue of Liberty 관련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에 있고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까? 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 바르톨디가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미국의 첫 번째 독립기념일, 미국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근데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말톨디와 그의 그 인부들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스태츄 자유의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만들어 갖고 이 미국으로 보내려더니 너무 다 크다. 그래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그걸 다시 또 분리 작업을 했다. 그래서 350개 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다시 배에다가 일단 실어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의 9년 동안 거의 지금 매일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7일이잖아요. 일주일 7일. 9년 동안 이렇게 만든 것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바로 못 보내고 다시 또 분리 작업해서 네 번째 단락에 가면 뉴욕에 1885년에 이 자유여신상에 그 분리된 조각들이 왔고 그것을 다시 합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면 이 자유의 여신상의 상징이 뭐냐? 이 자유의 여신상의 상징은 맞다. friendship. 미국과 프랑스의 friendship. 우정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지금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들리는 명소가 되었다. 거의 5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요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스태츄 오브 리버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고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했는지 우리가 컴프레hen션 체크해서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본문 5개 단락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바로 설명드렸는데요.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statue as a symbol. 자, symbol, 상징. The Statue of Liberty의 상징, friendship, 뭐 이것도 있고요. 또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첫 번째 생일날 프랑스에서 우정의 상징으로 보내줬다는 얘기가 앞에서 5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하는 것은 각각 이걸 짧지만 1단락, 2, 3, 4, 5 그래서 5개의 단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징, 심볼로서 스태츄 얘기할 때 5번째 friendship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봅시다. The size of the Statue of Liberty. 자, 사이즈는 어땠냐? 그래서 우리 첫 단락에 나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고 무게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거의 무게가 20만 4,117kg이 된다.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45m, over 45 meters.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의 사이즈를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statue arriving in New York. 자, 뉴욕에는 몇 년도에 도착했다? 앞에서 1885년에 도착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했었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뉴욕에는 1885년에 도착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묻기도 하고 상징이 뭐냐 이런 거 묻기도 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몇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내용이 나왔다. 이거 문제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컴프레hen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 The origin of the Statue of Liberty.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의 origin, 기원은 어디에서 해당이 되느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다. 그 다음 5번째 building the statue. 자, 요 building. 자, 스태츄, 자유의 여신상을 다 만들었다. 그죠? 앞에서 거의 9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 밤낮 없이 해가지고요. 이
7일에서 9년 동안 만들어진 그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게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 이해하는 데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온 스토리를 가지고요. 순서대로 put in order, 이건 순서대로 이 사건을 엮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the statue was taken apart. 자, 이 크게 엄청 크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려니까 그만한 크기의 스태츄를 실을 만한 배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다시 분리 작업을 했다. 이게 바로 be taken apart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A, B, C, D, E, F 6개를 한번 나열을 해서 순서대로 chronological, 우리 본문에서 순서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열해서 열거하시면 되겠어요. B번은 New York City welcomed the Statue of Liberty. 자, 뉴욕은 The Statue of Liberty를 대환영했었다. 그렇죠. 자유여신상에 당신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프랑스에서 보냈을 때 대환영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C번은 The statue was put together again.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자유여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막상 보내려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배가 없어서 다시 분리작업했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분리작업을 해서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에서는 다시 또 put together again, 다시 합치는 작업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put together again 이렇게. 자, D번은 어떤 얘기냐면 America turned 100 years old. 자, 미국은 100년. 자, 100 years old. 100살이다. 자, 이건 뭐냐면 100주년 기념 이 얘기입니다. 100주년 기념이 되었다. 이렇게. 자, 2번은 말이죠. French people started building the statue. 프랑스 사람들이 이 동상, 자유여신상을 만들었다. 예, 맞잖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순서 엮으란 얘기입니다. F 볼까요? The statue was complete in France. 프랑스에서 요거 완성됐다. 예, 우리 순서를 먼저 열거하는 데 있어서요. 자, D번부터 볼게요. 미국이 100주년, 독립기념일에 100주년 기념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이 100주년 기념 선물로 자유의 신상을 조각해서 보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완성했어요. 대표적인 조각가 누구? 마르톨지라는 조각가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9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take apart, 분리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분리 작업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대환영을 했어요. 뉴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뉴욕에서는요, 그것을 다시 합치는 작업, put together again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미국의 독립기념일 100주년을 기념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100년이 돼 있어요. 미국의 독립 1887년, 100년 더하면 1876년이 됐죠. 1876년이 됐는데 프랑스에서 야, 뭔가 우정의 상징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보내자 이렇게 해서 마르톨디라는 조각가를 중심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보내려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조각조각 다시 분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뉴욕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걸 다시 세우려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put together again,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어휘 학습과 본문에서 중요 키워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885년도에 France gave America one of the biggest birthday. 자, 프랑스에서는 미국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이때 gave America one of the biggest birthday. 이때 뭘 보냈다고요? birthday present. 그렇죠. 생일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생일 선물을 보냈다. 이때 present는 맞아요. 발음이 present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생긴 게 똑같은데요. 스펠링이 똑같은데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프리젠트가 현재잖아요. 이 현재가 스펠링이 똑같은 발음은 present인데요. 현재가 여러분한테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를 아주 잘 보내는 건 미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닦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또 미래가 있는 거고요.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프레젠트는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tatue of Liberty. 자, 1885년 프랑스에서 미국에게 생일 선물로 가장 큰 생일 선물, 즉 The Statue of Liberty.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면 고유명사 어떻게 표현해요?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합니다. The Statue of Liberty를 선물했다 이겁니다. 네. The statue was designed by a French artist. 예, 맞아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가 디자인한 겁니다. 프랑스 조각가 누구? 맞아요. 본문에서 바르톨디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프랑스 조각가와 그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1884년에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맞습니다. completed. 완성했어요. 그런데 it wouldn't, 이때 on a ship, 배에 그게 너무 커서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 그럴 때 fit이라는 단어 써요. F-I-T.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사러 갔을 때요. 이거 사이즈 맞는지 입어볼게요. 그럴 때 fitting room에 가서 입어보잖아요. 이때 fit, F-I-T-T-I-N-G, fitting room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옷이 잘 맞다. 너한테 이 옷 정말 잘 맞는데 그럴 때 it fits you well 이런 표현을 써요. 옷이 잘 어울린다 그럴 때 it suits you well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it fits you well 이건 뭐냐면은 fit이라는 단어 쓸 때는 사이즈가 너한테 딱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다라는 표현을 할 때 it fits you well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it wouldn't fit on a ship. 예, 그 배에 너무 커가지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It had to be shaped in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니까 배에 맞게 어떻게 해요? piece, P-I-C-E는 조각입니다. 이때 여러 조각으로 해서 pieces 조각으로 나누어져야만 했다 이겁니다. had to be shaped in pieces. 이때 shap은 쓴 거는요. 그 배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에 맞게 다 분리 작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statue is, 자, 그 자유의 여신상의 조각은 뭐다? Two nations, 두 나라의, 그렇죠. friendship, 우정의 상징이다. 그래서 symbol이란 단어 넣고요. friendship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The statue is a symbol of the two nations' friendship. 예, 두 나라의 프랑스와 미국의 우정의 상징으로 The Statue of Liberty가 들어간 겁니다. 자, has welcomed a lot of. 자, 이 The Statue of Liberty, 우정의 상징으로 만든 이 Statue of Liberty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 newcomers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It's now one of the New York's most popular tourist spot. 이렇게 지금 뉴욕에 가면 꼭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The Statue of Liberty. 이걸 한번 보러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 우리 hotspot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tourist spo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본문에 나온 걸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본문에서 keywords가 되는 그리고 본문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어휘들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는 앞에 본문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3번은 not이 들어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겠죠? not이 크게 대문자로 있거나 벗이 있을 때는 4개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답은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해결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다 해보셨어요? 자, 첫 번째 1번. What is the reading man about? 자, 요런 문제 유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 글의 요지가 뭐냐? summarize 했을 때 이 글은 뭐에 관한 겁니다. 라고 요지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볼게요. The story of America Sally, it is.
미국의 초기 생활의 얘기 이건 아니죠. The story of the Statue of Liberty. 예, 그 Story of Liberty. 자, 자유의 여신상에 관한 히스토리다. 맞죠?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언제 왔고, 어떻게 이동이 됐고, 이런 얘기가 The History of the Statue of Liberty. 요게 이 main about 요지가 뭐냐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넘버 2 가겠습니다. The Statue of Liberty was 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Built in 4 years. 아닙니다. 4 years라고 했네요. 9 years라고 들어갑니다. 100 meters high. 아닙니다. Over 40 meters라고 했어요. Difficult to ship. 맞아요. 배에 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350조각으로 나누어서 배에 실었다.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Number 3.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자, 다음 중에서 아닌 거.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는 겁니다. 자, A번 보실까요? America's 100th birthday was July 4th, 1776. 1776년 7월 4일이 100주년 미국의 생일이다? 아니지 않나요? 긴가요? 여러분들 답이 무엇인가요? 아니죠. 왜요? 1776년은 미국의 100주년 생일이 아니라요. 미국의 100주년 생일은 여기다가 어떻게 1776년 1776 쓰는 게 아니라요. 1876 1876를 쓰셔야 됩니다. 1776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렇죠? 여긴 지금 100주년 생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맞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는 204,117kg. 예, 204,117kg입니다. 무게가.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in 1885년에 뉴욕에 도착했다는 게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The Statue was completed in 1884. 1884년도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 이것도 본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본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A번은 틀리다. 왜? 1776년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에서 100년이 지난 100주년 생일은 언제냐? 1876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4. What can we say about the Statue of Liberty today? 자, 오늘날 The Statue of Liberty에 관해서 우린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에 가면 꼭 방문한다.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이 꼭 들리는 tourist hotspot이다. 그래서 it is one of the America's most popular destination. 이게 답이죠. 본문에서는 destination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hot place 또는 tourist spo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destination은 행선지 이런 겁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B번을 The Statue of Liberty에 대해서 오늘 알려진 것은 뭐냐? 정말 관광 명소가 됐다. 이 얘기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케이블러리 체크인데요. 여기 5개 단어가 있어요. weigh, 무게가 나가다. fit, 사이즈가 맞다 이겁니다. fit, 조각이고 attraction, 매력 이런 거고요. 또 attraction은 우리가 잘 방문하는 장소 있잖아요. 유명한 곳, attraction place 이런 표현도 써요. newcomer, 새로운 방문자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10초 가세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하세요. There's 뭐가 들어갈까요? Broken glass on the floor. 자, 마룻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요? 그럴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뭐야? There's a piece of broken glass. 예,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런 깨진 조각 이럴 때 a piece of broken glass on the floor. Number 2. The beautiful beach are the main. 자, 플로리다의 main attraction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attraction이란 개념은 아주 매력 있는 매력 장소 이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아주 플로리다 해변은 아주 매력 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다 이런 개념이에요. Number 3. Dave spent the morning showing the around the office. 자,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데이비는 spend란 단어는요, 뭐뭇을 쓰다,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아침 시간을 뭐 하는 데 써요? showing, 보여주는 데 써요. 뭘 보여줘요? newcomer는 새 방문객들, 예, 관광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데이브는 아침 시간에 뭐 한다? 새로운 그 사무실에 들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Number 4. I wanted to put the table next to the sofa. 나는 소파 옆에 테이블을 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But I don't think it'll fit. fit은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이즈가 들어갈 만큼, 즉 소파 옆에 테이블을 놓고 싶은데 그 사이즈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겁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fit이라는 겁니다. FIT. Number 5. The package. 자, 패키지가 어떻게 해요? 무게가 20kg, 앞에 more than이 들어가요. 여러분, more than이 들어가면 항상 뭐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패키지는 20kg 이상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때 무게 double EIGHS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정리하시고요. 다음. 자, 여기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세 개의 문장이 있고요.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똑같이 present란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 있고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omplete이란 단어도요,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여기 welcome이란 단어는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분을 해서 해보는 겁니다. vocabulary 체크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분 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첫 번째, at the present time we have no plan for the weekend. 자, 현재 주말에 다른 계획이 없어요. 이럴 때 present는 어떤 의미입니까? present time이니까요. 현재는 이때 B번입니다. 형용사 present예요. 앞에서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present는 현재도 있고 명사로 선물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At the present time은 현재 이겁니다. 두 번째. When Amy retired, the company presented her with a watch. 자, Amy가 retire는 말이죠. 여러분, 은퇴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타이어를 다시 끼다 이런 개념이에요. 은퇴하다는 건 뭔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요. retir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When Amy retired. 자, Amy가 은퇴했을 때 the company presented her with a watch. 자, 그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뭐를 줬어요? 선물로 시계를 줬어요. 시계. 자, 시계를 줬어요. 이때 이 프리젠트는 기부의 뜻이다 이겁니다. 선물을 주다. 프리젠트. 누구에게 선물로 주다. 이렇게 동사 기부예요. 동사 선물로 뭐를 주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문장 가보겠어요. I bought a special present for her birthday. 나는 그녀의 생일 선물로 특별한 선물을 에바에게 사줬어요. 이럴 때 이 present는 선물이라는 명사입니다. 예, 요 문장 구성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I bought Eva special present for her birthday. 나는 에바에게 생일 선물로 특별한 선물을 사주었어요. 이럴 때 이거는 present, gift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Amy가 retire, 은퇴했을 때 회사에서 선물로 그녀에게 시계를 사줬어요. 선물해 주다. 그래서 give의 뜻입니다. 그 다음, at the present time we have no plan for a weekend. 예, 현재로 볼 때 이번 주말에 특별 계획은 없어요. 이럴 때 이때 현재, present, current란 뜻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The information is not complete. You forgot to write your phone number. 자, 정보가 완벽하지 않네요. You forgot to write your phone number. 자, 전화번호를 쓰는 걸 잊었군요. 이럴 때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information, 정보 쓰는 게 다 모두 포함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다. including everything.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The house took 3 years to complete. 그 집을 짓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때 took 시간 나오면요. 시간이 걸리다. 그 집을 완성하는데, finish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after hours of work, the boys' report was finally complete. 자,
After hours of work. 자, 몇 시간 동안 그 소년이 막 보고서를 썼는데요. 마침내 finally complete.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끝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가겠습니다. We try to make new workers feel welcome. 자, 우리는 새롭게 고용된 직원들을 편하게. 자, 이때 말이죠. make,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구조예요. 자, 우리가 편한 게 아니라요. 새로운 그 직원들이 웰컴이 느껴지도록, 아,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이걸 느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죠. We try to make new workers feel welcome. 이렇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comfortable or want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거나 파트타임 잡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웰컴입니다. New workers feel welcome. 이거는 comfortable,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the man welcomed his guest at the door. 자, 그 남자는 문 밖에 있는 게스트, 손님들에게 welcome 이렇게 했어요. 예, 인사했다. greet라는 건 인사하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His parents gave him a warm welcome when he returned home.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부모님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때 warm이란 단어가 있죠. 따뜻하게 맞아주다. 이것도 인사를 하는 건데요. 환영입니다. greeting.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답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last one.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왔던 건데요. 본문에 이렇게 to, 형용사, 또 breakdown, 그 다음에 more than, 그 다음에 outward, 본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가겠습니다. Number 1. The bed was too wide for a door. 와우, 그 침대가 말이죠. 그 문에 비해서 너무 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The door was big and couldn't get through the door 이걸까요? 아니면 the door was big and the bed was too small.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침대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문에 들어가기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For the door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the bed was big and couldn't get through the door.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자, breakdown입니다. Terry broke down the table into 5 pieces. 자, 테리는 그 테이블을 분리해서요. 5개로 분리했어요. 이럴 때 Terry put together the 5 parts of the table. 자, 그 다음 Terry separate the table into 5 parts. 뭐겠어요? 바로 두 번째죠. 앞에서 우리가 그 바르톨디와 그의 조각가들이 만든 자유의 여신상이 너무 배에 실기에 커가지고 분리해서 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separate. Number 3. Sue is more than just a pianist, a painter. She also a musician. 다시 읽을게요. Sue is more than just a painter. She is also a musician.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수는 more than은 뭐 이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일 때 more than을 써요. More than just a painter. 페인터는 화가입니다. 수는 화가 이상입니다. 무슨 말일까? 화가 이상이라는 거 화가 일도 하는데 자, 좀 더 봐요. She also a musician. 그녀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아, 수는 화가만이 아니라 음악가이기도 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설명한 걸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Sue likes painting more than playing music. 수는 뮤직,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Sue is both a painter and a musician. 수는 음악가이면서 페인터,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요 개념은. 자, 넘버 4 가겠습니다. You can see a lot of artwork in the room.
와우, 방 안에 아트웍이 정말 많아요. 이 아트웍이 많다는 게 뭘까? 아트웍이라는 개념이 뭐냐? 여러 가지 장식하고 사진도 넣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re are many paintings and photographs in the room. 이런 거죠. 이때 여기 A번에 페인터는 화가, 포토그래퍼는 사진사 이런 겁니다. 이 아트워크는 사진 찍어 놓은 거, 뭐 또 그림 그려 놓은 거 이런 걸 아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장식품. 여기서도 아까 볼 때 쓰는 화가 이상이다는 얘기는 화가이면서 음악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요. 우리가 The Statue of Liberty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됐고요.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버케버리나 또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컴프레션 체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